사실 저도 공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사무실을 들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도가 심하면 거의 지금 살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한 10년 후에 나 살 건데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근데 전국을 다 돌아봐. 이러면은 정도가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안 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안 할 사람은 약간 트집을 잡아요. 근데 그런 트집에 막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트집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이런 트집을 잡을 때 나는 이거를 어떻게 다시 되받아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상담각을 만든다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저희가 소장님과 함께 임장 크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살짝 뭐 임장 공부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요즘 뭐 MZ 세대들 사이에서는 러닝 크루에 이어서 이 임장 크루가 대세라고 하는데 이 임장 크루를 두고 매물을 볼 권리다와 중개인과 세입자에게 민폐다라는 의견이 서로 맞붙고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러닝 크루가 뭡니까? 러닝 크루가 뭡니까? 러닝 크루. 러닝 크루는요. 달리는 사람들 안 보셨나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많은 분들이 달려요. 요즘 그냥 어디서든 달려요. 네. 예.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아마 요즘 많아요. 예,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때 느낄 때 그냥 선수들인가 보다. 네, 아니요, 일반인. 근데 저는 러닝 크루는 약간 임장 크루하고 이렇게 맥락이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크루들이 이제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죠. 아무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 본데 소장님이 보셨던 어떤 임장 크루의 현황, 행태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사장이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살 사람도 아니고 내 정보만 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입장에서 달가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좀 거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진화를 하는 거죠. 진화를 해서 공부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공부하는 사람. 위장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매수를 할 것 같이 표현을 하고 그런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남녀가 둘이 같이 간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같이 왔다. 그러면 누가 봐도 얘네들은 공부하러 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왔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실소유차처럼 보이게 하려면 결국엔 부부 행사를 해야 되는 거다. 그렇군요. 이제 위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늘어나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방문해서 이제 매수할 것처럼 하는 임장 크루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 30대 청년이 답한 내용을 보니까 주말에 또래끼리 모여서 임장을 다니면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 그리고 혼자 임장을 다니기 두려운데 같이 다니면 용기가 생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두 줄이 왜 요즘 임장 크루가 늘어나냐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주는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임장 크루가 실제로 부동산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소장님?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크루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갔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뭘 물어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걸 얻어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렵다 보니까 혼자 가서 내가 뭔가를 공부하거나 뭐 했을 때 그런 용기가 안 나는 부분. 그리고 임장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과 걸어 다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좀 비용과 시간적 부분 그런 것들을 같이 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혼자 갔을 때 좀 심심한 부분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게 이제 참 사람들 간의 문제에서는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기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저도 공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사무실을 들려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걸 들려야 내가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그걸 취합해서 매수도 그렇죠. 할 수 있고 네. 하잖아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도가 심하면 거의 지금 살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한 10년 후에 나 살 건데 나 네. 지금 공부하고 있어. 근데 전국을 다 돌아봐. 막 이러면은 정도가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남한테 피해를 주는 네. 부분, 그 다음에 나한테도 효율적인가의 부분,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분법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 라고 가늠짓기가 참 어려운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 반대로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이 중개사 분들도 많이 허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분들도 시간이 돈인 분들인데 네. 예, 당장 매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게 많이 기운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긴 하네요, 소장님. 네.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동산을 해본 사람 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제일 안타까운 측면은 일반인들은 부동산이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사실 수수료를 거저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솔직히 너무 안타깝긴 해요. 근데 그게 그런 상황을 부동산들이 만든 측면도 있어요. 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집을 사러 갔는데 집을 딱 한 번 보고 계약했어. 그리고 수수료를 몇백만 원을 네. 받아. 아깝죠. 네, 너무 아깝죠. 아깝죠. 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데 네. 부동산은 그건 아니거든. 여기에는 이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전에 많게는 수백 명의 손님이 다녀가는데 다 깨진 경우. 그 과정이 사실 이 계약이라는 하나의 과정으로만 딱 나타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사실 이 하나 계약을 하기 위한 네. 어떻게 보면 밑거름인데 이것도 일종의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약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딱 한 번 갔는데 계약해고 수백만 원을 받아가는 게 네. 도대체 부동산이 한 게 뭐냐.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야 수수료 많이 받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민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사실 민폐예요. 네. 반대로 입장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부동산은 충동 구매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동 구매를 한다라면 이런 사람도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겠네요. 지금 당장 안 할 사람인데. 네.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부동산은 정말 민폐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은 그래도 이건 기회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아니면 네. 민폐다 뭐 아니다 이런 걸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충동 구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살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매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양을 하면서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상담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일화 중에 하나가 분양 일화에서는 이게 있었어요. 옛날에 미분양 나가지고 아예 안 팔리는 아파트 현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분양하는 사람들이 거의 1년 가까이 거기서 그냥 가족처럼 지내면서 계약도 못 쓰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도 안 나가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오는 사람 손님 받아서 순번 받아가지고 오늘은 내 차례야. 내일은 네 차례고 이렇게 가는데 비 오는 날 정말 추레한 노인이 자전거 타고 온 거예요. 이날 순번인 사람이 그 행색을 보고 이 사람 상담하면 순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뒷순번한테 네가 오늘 나 좀 뭐 사정이 있는데 나랑 바꿀래? 해가지고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순번이 그래 해가지고 했는데 상담을 하더니 계약기 50개가 나와요. 한 번에 50개를 다 산 거예요? 이 노인이 그냥 50개를 한 번에 사버린 거예요. 와, 엄청 큰 손이었네요. 와, 깜짝 놀랐겠는데요? 수수료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때 그래서 나온 분양에서 이제 나오는 일종의 명언이 사람들 행색 보지 마라.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행색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상담하다 보면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측면과 저는 이제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안 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안 할 사람은 약간 트집을 잡아요. 왜냐하면 내가 오케이 하면 계약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거를 막 딴지를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방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트집을 잡는 게 좀 많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런 트집에 막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답이. 그렇죠. 너는 몰랐잖아. 이런 안 좋은 점인데 저 몰랐는데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트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트집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도 공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리를 해서 다음 사람이 이런 트집을 잡을 때 나는 이거를 어떻게 다시 되받아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상담각을 만든다라고 해요. 각이라고 해요. 이게 큰 흐름을 만드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고 뭘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안 할 사람을 또 어떻게 내가 설득시켜서 하게끔 만들 것인지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임장 크루가 왔는데 진짜 손님이 없을 수 있어요. 겹치면. 근데 상담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진짜 손님을 놓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부동산 입장에서. 예를 들어 집을 보러 갔어. 근데 그 과정에 손님이 왔어. 얼마나 억울해요.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네. 이런 또 메커니즘을 들으니까 진짜 중개인 분들의 그런 노고도 좀 이해가 가는데, 정말 임장 크루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제 토로를 하는 분들이 비단 중개사들 분들뿐만 아니라 뭐 세입자나 이제 집주인들도 집을 기껏 집 청소해가지고 보여줬더니 알고 보니 뭐 매수 이런 뭐 대기자도 아니고 그냥 임장 크루더라.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어쨌든 매물을 등록하면은 물론 그 중간에 중개인분들이 개입을 하긴 하지만 보여줄지 말지는 어쨌든 누구나 매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뚜렷한 방법이 없을까요, 수장님? 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매물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매물을 내놨다는 거는 누구한테 집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임장, 크루인지 진짜 손님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부동산은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손님이 있다고 하고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 봤는데 부동산이 계속 손님을 데리고 와. 데리고 오는데 계약이 한 번도 안 이루어져. 그러면 이제 짜증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입장차라는 게 있는 건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맨날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은 맨날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10년 이전부터 이제 불거졌던 문제인데 집에 여자만 혼자 있을 때 외부 손님이 오는 게 굉장히 꺼려지죠.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종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는 사람인 것처럼 보러 와서 왔다가 나중에 갔다 다시 오는 거죠.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아파트보다는 좀 보안이 허술한 오피스텔이나 이런 그러니까 여자들 혼자 사는 집 위주로 이제 많이 진행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는 당연한 권리다. 네가 집을 내놨으니까 보러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진짜 참 문제가 이거 뭐 말씀하신 대로 입장차기 때문에 이게 뭐 맞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참 곤란하긴 한데 그러면요 소장님 어쨌든 소장님의 의견으로는 뭐 어느 정도 임장 크루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중개사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결국 이제 임장 크루가 문제가 되는 거는 살 것도 아니면서 살 것처럼 중개사 사무소를 들르는 게 문제다라면은 중개사 사무소를 들르지 않고 그냥 이제 동네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가 그 동네 임장하기 전에 지역 분석도 해줘요. 그러고 자 이제 분석 다 했고 공부했으니까 가서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임장 크루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별로 그것도 좋아하지 별로.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공부를 했다는 사람도 네. 그 사람이 쓴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뭔가 자세하게 뭔가를 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공부를 위한 공부. 예.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공부.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내가 분석한 것들이 가치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연관성 없는 것들을 분석하는 거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장 크루가 딱히 부동산 공부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사실 저번에 소장님이 이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공부는 집에서 일단 제대로 기초부터 쌓는 거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일단 상품과 시장에 대한 네. 특성과 형태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안에서 내가 좀 좁혀가는 거죠. 어느 정도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확인하러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선은 큰 그림, 시장부터 파악을 하고 아파트 사이클부터 파악을 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제 지역으로 좁혀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소부화 같은 네. 걸 보면 코끼리. 예, 코끼리가 있는데 개미가 코끼리를 가서 막 파악을 해요. 네. 파악을 하는데 그럼 이 코끼리에 대해서 과연 그 개미가 알겠냐? 열심히 부분을 열심히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알 수 있을까? 오, 비유가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코끼리라는 형태의 특성부터 쭉 파악을 하고 그 안에 코끼리라는 거에 코는 이렇게 생겼고 발은 이렇게 생겼고 발을 보니까 여기는 이게 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있고 코끼리는 똥을 이렇게 싸고 이런 것들을 쫙 파악하면 그게 다 와닿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채 가가지고 코끼리 발을 분석하고 똥을 분석하고 코를 분석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말씀인지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부터 파악하는 연습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런 지역 임장 이런 것들은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임장 크루족들의 마음과 또 이분들을 대하는 또 중개사분들의 또 고충까지 또 함께 다뤄봤고요. 또 임장 공부의 실효성, 또 어떻게 이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함께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알찬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